자,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그 김동연 전 부총리, 김동연 새물결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에 대해서 지금 견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이번에 시청자나 우리 패널들 의견을 한번 여쭤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민석 의원이 지금 이런 김동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부역자 역할을 했다. 이런 공격, 비판. 염태영 후보, 김동연은 MB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경선에서 본격 검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후보가 보기에는 김동연 후보가 하자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 이제 반론도 있는 거예요. 했던 걸 했던 거고 계속 네거티브를 함으로써 가장 1위 후보의 흠집 내기를 하면 선거 지겠다는 거냐. 이런 의견도 반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검증은 돼야 된다 1번. 네거티브로만 가는 선거전은 반대. 2번 이렇게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들도 생각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과연 검증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동연 후보가 예비 후보가 정말 그 당시에 불법을 저질렀다면 검증 대상이 됐죠.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했던 어떤 정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다. 그것도 공직자로서 역할을 맡았다라는 그걸 흠집을 잡는다면 이거는 순혈주의 말고는 이렇게 설명이 안 됩니다. 너는 민주당 아니었잖아. 너는 우리랑 피가 절반밖에 안 섞였으니까 너는 더러운 피야.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민주당이 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진영에서 건너왔을 때 그냥 오롯이 품어주는 거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않고 앞으로 나와 같이 하겠다고 약속했다면 그냥 그 말만 믿고 이렇게 품어주는 그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다른 분 반대 의견. 반대 의견은 아니고 비슷한 저도 내용인데요. 사실 그 대선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감했고 또 공유했고, 그래서 사실 이 민주당 DNA 이야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을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당원 가입을 해서 민주당 DNA를 가졌는데 저한테 민주당 DNA가 없어서 뭐 구의원 후보나 시의원 후보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화가 날 것 같거든요. 예. 저는 지난 시간에 김동연 후보를 좀 깠던 사람으로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경선 룰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이게 약간 뭐라 그러지, 관행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데려왔을 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받아들이는 쪽에서 예우하는 차원에서 약간씩 바꿔주고 이건 합의하에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이게 저는 네거티브로 가는 거를 정말 반대를 하는 게, 이 안에서 네거티브를 했을 때 우리가 대선이나 이럴 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근데 안민석 의원이나 염태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흠이 없나요? 이거 파기 시작하면은 다 있다고, 똥파리 뭐 어쩌고 막 다 있잖아요. 말을 안 하는 것 뿐인데, 근데 이 중에서 아무리 붙여봤자 지금 김동연보다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은 김동연을 까는 게 맞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1위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이제 잘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이쪽 반격인데, 저는 이 논란은, 그러니까 네거티브 논란은 일단 첫 번째는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검증도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근데 그게 지금 그 투표를 붙여보니까 1번, 2번이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1번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런 네거티브 자체가 너무 네거티브로 가면 결국에는 민주당한테 치명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선을 넘지 말자는 거예요. 검증해야지 당연히. 근데 그 선을 넘는 게 뭐냐면 우리 쪽 입장에서는 낙인 찍기 하는 거. 좋은 점도 있는데 저 사람은 국정농단의 부역자야 라는 낙인을 딱 찍어놓으면 그 자체가 프레임이 돼서 이제 그런 걸 질색팔색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김동연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는 이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근데 김동연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동연이 간자냐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본인이 지지자들에게 사실 확실하게 해명하고 공언한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 밀어질 이유는 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푸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네거티브로 가면은 안 되는 게 저희가 그 대선 경선에서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예, 예. 저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를 하는 바람에 이것이 정말 프레임이 씌워져서 국힘당에서 어떻게 보면 국힘당에 빌미를 준 거란 말이죠. 정말 근거도 없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스스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운다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인 예. 것 같아요. 근데 전 새날 방송의 기조이기도 한데요. 저는 우리 쪽 진영의 정치인 악마화는 반대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악마화라는 게 무서운 게 이재명 후보가 당해봐서 알잖아요. 저 사람 악마라고 프레임 씌워놓고 계속 악마에 가까운 가짜뉴스 딱 내기 시작하잖아요. 최소한 굉장한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천사에 가까운 사람을 악마로 만드는 건 그런 작업들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김동연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은, 김동연은 뭐 박근혜 국정농단 부역자야, 뭐 MB 4대강 사업자 부역자야, 이런 식으로 낙인 찍는 건 진짜 비겁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관료로 시작해가지고 행정부 관료로 시작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고 거기에 자기 경력에 딱 맞춰서 자기 일을 했던 건데 그걸 범죄화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전 개인적으로 김동연 후보를 좋아하지 않아요. 뭐 사적인 뭐 출연상의 악연도 있고 그래갖고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나가지 말자. 물론 어느 선까지가 맞는지는 가치관의 문제라고 한 게 사람은 뭐 어떻게 믿냐. 윤석열 봐도 검증은 정확히 해야지 하는 분들 존중. 하지만 너무 네거티브가 심하면 이미 이미지 나쁘게 만들어서 내부 쪽에서도 나는 김동연 나오면 안 찍을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또 선거 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다른 걸 다 떠나서 최소한 우리 진영 사람들을 악마화 시키지 말자. 그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뭐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대신에 국민 참여 경선으로 치르자 이런 제안이 있기도 하고 시간상으로 되겠냐. 왜냐면 이달 말에 있어요. 경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여론조사를 하지 말고 국민 참여 경선으로 하자. 대선 때처럼. 이렇게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건 좀 저는 뭐 받아들이기 힘들고 근데 방법도 된다고 근데 생각해요. 시간이 좀 넉넉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이 지방선거를 국민 경선으로 하는 건 좀 많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닐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엄청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기억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는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도 이제 지금 김동연 출마랑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지금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가 김동연 아까 말한 1, 2번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출마를 찬성하는 맥락도 있고 반대하는 맥락도 있어요. 근데 그 출마를 찬성하는 맥락의 상당 부분이 2심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2심을 왜곡하는 측면. 이심이라 하심은 이재명 지사의 마음 누구한테 있느냐. 그게 정치인들이 가장 또는 지지자들이 가장 단편적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효과예요.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국회의원 두 사람이 송영길을 만나러 갔다는 말은 송영길 서울시장 나와서 당선되시오라는 메시지는 아닌 거예요. 서울시장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최고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나와주시오에 대한,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당이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라고 추대 같은 거 없이 경선하겠다는 뉘앙스를 비쳤거든요. 예. 요거를 왜곡해서 송영길 출마에 반대하면 이재명이 반대한다 같은 프레임 만드는 것은 가장 단편적인. 그러니까 송영길을 끌어옴으로써 뭔가 서울시장 선거를 좀 주목도를 높이자라고 하는 차원을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지사는 송영길을 지지한다 같은 맥락으로 끌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들어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지자들 중에 순수하게 나 정치할 사람은 아니고 뭐 어떤 계파에 껴있지 않지만 민주당을 위해서 좀 객관적 시각으로 볼 것이냐, 나는 누구를 지지하는 대로 볼 것이냐에 대한 관점을 좀 구분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송영길
대표 출마 선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당내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명분은 이해합니다. 왜 그렇게 비판하는지 이해는 하지만 저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송영길 대표의 출마가 그렇게 만약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자기가 직접 출마를 선언해야죠. 그래서 민주당 내 출마하는 인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풀이 넓어지도록 자기 스스로 희생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자기는 출마 안 하면서 출마하는 사람한테 너 출마한다고 욕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맞지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를 비판하면서 뭐 임종석 같은 사람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임종석 실장도 비겁하다고 봐요. 그럼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간보는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이 회자됐을 때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는 거 아닙니까? 유시민처럼 아니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내 이름 빼라. 왜 자꾸 내 이름 거론하냐. 나 정치 은퇴 선언했는데 왜 자꾸 내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책임이 있는 거지. 이 임종석 이야기 하는 사람도 비겁한 거고 임종석도 비겁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근데 나는 이런 식의 과열을 좀 경계하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출마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서 주목도가 높아지거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한 논리가 있어. 예를 들면 대표적인 논리가 뭐냐면은 지금도 오늘도 지금 송영길 출마 반대를 뭐 집단으로 이렇게 막 성명 내고 그러던데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다음 총선 출마를 안 하겠다고 했어. 그리고 대선 졌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퇴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먼저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첫 번째가. 예. 그게 첫 번째고. 근데 그런 것들까지 다 싸다봐서 저것들이 이재명이 반대하는 애 같은 논리를 취하면요. 당이 또 분열이 되는 쪽으로 가. 그렇다고 정치인들이라는 게 왜 생각 한번 해봅시다. 서울의 지역구원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구원들이 서울 지역구가 아닌 현역 국회의원이 당대표였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장이 되는 것 자체가 되려면요. 서울시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한 번쯤 모이는 정도는 필요해요. 양해는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있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정치적 이유나 명분으로 반대를 해. 근데 그 반대가 사퇴하라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보면 이걸로 지지고 볶네 하면서 주목도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반대하면 그 사람을 악마화시키고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들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곁다리로 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그 선거 과정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불출마 선언을 했던 명분 자체가 그러니까 3선 연임 금지, 국회 지역구 3선 금지 그걸 입법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고 불출마 선언을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송영길 대표가 불출마 선언한 그 다음 날이든 그 일주일 한간에 3선 이상의 다선 의원들이 너도 나도 없이 다 불출마 선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선 졌을까요?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3선 연임 금지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대표가 그걸 그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내 다선 의원들이 연달아서 다 줄줄이 불출마 선언하고 지역구 분위기가 확 바뀌고 했으면 지금 대선이 이런 결과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 그때도 정말 이렇게 좀 화가 났었거든요. 그게 왜 뒤로 다 빠져 있느냐. 희생할 생각은 안 하고 다 과실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결국에는 다 같이 패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건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뭐 어쨌겠다 이런 것보다는 결과를 놓고 나서 좀 비겁하다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 면에서 좀 비겁한 측면이 있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찾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 하나 하고 싶어요. 저도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감정 안 좋은 사람이에요. 또.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송영길의 희생도 저는 인정해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자, 본인 스스로가 서울시장 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난 인천시장도 했고 당대표도 했는데 서울시장 되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명분이나 절차적인 이유로 당내에서
아주 나쁘지 않게 강용석이처럼 뭐 뭘 까버리겠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명분은 지켜야 되고 절차는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정도는 저는 민주당한테 크게 해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경기도가 더 위험하지. 저 사람 뭐 악마화 시키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라고 봅니다. 커뮤니티나 이런 데 댓글 다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세운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우리 진영 사람을 비판할 때는 팩트가 아닌 걸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새날이 지금까지 방송에 오면서 수도 없이 고소고발 당했지만 실형 살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같은 그러다 보면 뭐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건데 하물며 당내 정치인 비판할 때 없는 사실로 비판하지 마시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김민석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김민석 의원님이 서울시에 있는 의원들 대표로 송영길 출마가 절차적으로 잘못됐다. 내가 총선 불출마하겠다고 했고 당대표를 물러났는데 거기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는 게 정상이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송영길 대표한테 더 도움될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출마를 반대한다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하자를 얘기한 거야. 그렇다 보니까 송영길 지지하는 사람들이 김민석을 공격을 합니다. 잘못된, 잘 모르는 팩트로. 그래놓고 댓글 달 때 내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김민석 출연시킨 새날 반성해라. 틀린 팩트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김민석 의원이 새날 방송 출연한 건 7년도 넘었어요. 최근 새날에 방송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웃긴 이야기고 첫 번째 이야기 하나 간단하게 해드립니다. 노무현 배신자? 역사를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회고록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정몽준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로 전혀 교류가 없던 시절에 노 대통령 후보 당시에 인기는 떨어져요. 그때 그 두 사람 지지율을 합쳐야 이회창 인기에 비슷해져. 민주당 어느 누구 노력을 안 해. 그 당시에 대통령이던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이 김민석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 10년 후면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촉망받던 주류란 말이야. 이 사람이 모르게 가서 정몽준 지지한 게 아니에요. 당내 원로들이랑 다 상의하고 단일화시키고 돌아오겠다라고 그래서 정몽준 지지선을 하고 가요. 정몽준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정몽준 지지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캠프를 가. 그러니까 단일화시키고 돌아오겠다고 정몽준 캠프로 가서 두 캠프가 이어지게끔 만드는 역할을 해.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 여론조사 문항 설계할 때 김민석이 노무현 유리하게 짰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됐죠. 근데 정몽준이 대선 바로 전날 단일화를 파기함으로써 김민석이 낙동 오리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철새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다 잘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노무현 배신하고 정몽준한테 간 철새. 팩트도 모르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틀린 그러니까 틀린 이야기고 그 후에 2008년도에 민주당 최고위원회 당선될 정도로 당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공을 인정했고 네. 노무현 대통령의 책에도 쓰여 있다고. 김민석 의원이 고생 많이 했다고. 네.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 논란이요? 정치를 모르면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논란은 제가 직접 목도한 사람이에요. 안철수하고 김한길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을 만든. 그러면서 당명에서 약칭해서 민주당을 빼버려요. 새정치민주연합이지만 약칭이 새정치연합이었어. 그럼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명을 만약에 나중에 국민의당이 안철수가 가져가면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그 당명을 당을 만들어서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추미애 대표일 때 어떤 조건도 없이 그 당명을 주고 합당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영등포 우리라고 하는 곳이 김민석 의원이 들어가기 전에 누가 국회의원이었습니까? 신경민이었어요. 재선 유명한 신경민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때 외부에 들어온 사람이 경선 이기기 쉬울 것 같으세요? 근데 그 상황들, 신경민은 지금 유명한 똥파리 정치인 돼버렸죠. 그 김민석이 떴던 거는 나중에 검찰개혁 집회할 때 올라가서 김민석 형, 김민훈 교수랑 두 형제가 세트로 엄청난 연설을 잘했습니다. 그 과정들을 가는데 이런 기자회견 한 번만 하면은 김민석은 철새고 모르는 사람이 무슨 뭐 꼬장 부린다 이런 이야기를 막 부려서 악마화를 시켜. 틀린 팩트는 공격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나온 박재우 의원
또 똑같은 댓글이 달려요. 새날이 골프 친 박재웅을 왜 출연시키냐. 그것도 내가 아는 이야기예요. 골프 약속이 이광재 의원이랑 이미 3개월 전에 약속이 된 거야. 이광재가 부산 내려오는 그 스케줄에 맞춰갖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은데 옛날처럼 무슨 돈이 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 선거판이라는 게 무슨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골프 친 게 100% 잘했다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은 선거 기간도 아닌데 둘이 만나가지고 하루 내밀한 이야기 하려고 그 도청이 불가능한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게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선동이 돼가지고 나쁜 팩트로 누군가를 막 공격해. 자기 내부에 있는 악마들 다 악마시키는 거 악마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격을 할 때에는 민주당 내부에 우리가 서른 공격할 때 서른 없는 팩트를 공격합니까? 민주당의 신경민이나 그 외에 윤영찬이나 오영우 공격할 때 없는 팩트로 공격합니까? 틀린 팩트로 공격하는 순간 대치기 당하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는 누구 지지하니까 이런 김민석 지지하는 사람 중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 신경민 지지하는 없겠어요? 내부적이라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고 틀린 팩트를 갖고 가짜뉴스를 갖고 또 방송까지 와서 때려. 출연시키지 마라. 왜 출연시키냐. 그건 훌리건이야. 정치 지지자가 아니라고. 정확히 말하면 내가 송영길 싫어하고 김동연 싫어해도 틀린 팩트로 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보면 몰래 다니면서 그런 짓거리 하고 있어 지금. 출연만 시키면 출연시키는 방송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계속 선동을 하고. 나는 그런 사람 제대로 지지자 아니라고 생각해. 그건 똥파리랑 똑같아. 최소한 우리는 똥파리들처럼 이재명은 안 돼가 아니잖아요. 좋은 정치인이었으면 이낙연이 좋은 정치했으면 지지했을 거야. 우리가 바라는 건 민주당의 연속 집권, 정권 재창출이 먼저인 거지 누구 특정 정치인이 먼저일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재명이 최고의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답정너인 사람들이 무슨 민주정치를 합니까? 그 사람은 그 정치인의 지지자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민주당의 지지자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선동하고 있다는 게 제일 무서워.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민주당 내에서 송영길 대표 반대하는 이유도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이걸 우리가 지켜봐 줄 필요가 있는 거지. 다 악의적으로 몰려다니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얘기 할게요.